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요. 자, 오늘은 요즘 테슬라가 많이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로 보니까요. 지금 한 고점에서 한 44% 정도 하락한 것 같은데, 제가 예전부터 테슬라는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해야죠? 여러분들에게 테슬라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거 투자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언제든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진짜 테슬라는 급등을 했다가도 지금 뭐 400 몇 달러까지 올라갔었죠. 440달러인가? 그렇게 올라갔다가 급등을 했다가 이제 또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면서 200 지금 몇 달러지? 270달러대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테슬라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기회를 살려서 저가 매수에 지금 동참할까 이렇게 생각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은요, 테슬라를 너무 탐욕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랑 투기랑을 조금 차원을 다르게 해서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이 테슬라가 여러분들 좋다고 해도 투기적으로 접근하시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투자가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기사가 나왔어요. 연합뉴스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인이 사랑한 주식이 배신했다. 그래서 테슬라 레버리지 ETF 80% 급락을 했다. 그래서 이거 문제죠. 런던에 상장돼 있는 테슬라 3배 레버리지, 삼슬라라고 하잖아요. 요즘 뭐 엄청난 인기죠. 테슬라가 인기니까. 근데 이 삼슬라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 삼슬라의 대부분의 보유, 그러니까 90% 이상이 한국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는 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이 상품은 진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화끈하구나. 그래서 이건 너무 잘못됐거든요. 테슬라가 아무리 좋아도 테슬라가 뭐 전기차에서 아무리 더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투자적인 접근이랑 투기적인 접근을 딱 다르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투기적인 접근이죠. 제가 뭐 레버리지 투자 어느 정도 좋아하긴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빠르게 성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버리지 종목은 지수 추종 ETF만 웬만하면 하셔라. 이 개별주로 하면은 진짜 큰일 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런 개별주는 변동성, 원래 그냥 배수가 아닌 1배수 그냥 본주만 해도 변동성이 뭐 50% 막 60%까지 빠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빠지면은요, 3배 레버리지는 그냥 거의 뭐 99%까지 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고점에서 한 44% 빠졌잖아요. 아마도 3배 레버리지는 한 90% 이상 빠졌을 겁니다. 마이너스가 아마 90% 이상 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거의 뭐 깡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려도 여러분들 진짜 그냥 레버리지 말고 본주에 물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면은요, 이 테슬라 2배, 3배 이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레버리지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SOXL도 좋아하잖아요. 속슬 레버리지도 좋아하고, 우리가 TQQQ 레버리지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양반이에요. 그거는 ETF에 3배를 걸어서 가는 거고, 이거는 완전 개별주에 2배를 걸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80%가 뭐 하락 이상이 돼서 투자자들을 애태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니까 한국 투자자들이 거의 뭐 돈을 엄청나게 날린 것 같아요. 지금 쭉 보니까요, 이 ETF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냐면 3,580억 원 어치를 지금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죠. 야, 이렇게 엄청난 테슬라 사랑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완전 투기죠, 투기.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유럽의 엄청난 레전드 투자자였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근데 진짜 이거는 돈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3배 레버리지를 여기에 들어갔다는 게 참 엄청나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변동성, 여러분들 자, 이 변동성으로 어떤 투자든 테슬라가 아무리 우상향해도 이 변동성 때문에, 이 변동성 있잖아요. 차트가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 변동성 때문에 개미들이 다 죽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왜 우량주에 투자하고 왜 다 죽냐? 그거는 이 변동성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동성을 2배, 3배 살려버리는 이 2배 레버리지, 테슬라 2배 레버리지나 아니면 테슬라 3배 레버리지,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진짜 완전 저는 큰일 날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뭐 80% 이상 투자자들이 뭐 90% 이상 하락을 겪으면서 삼슬라 투자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뭐냐, 야, 서학개미들이 진짜 또 미쳤습니다. 테슬라가 연이어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여기 기사를 보니까요, 뭐 지금 테슬라 ETF나 테슬라 3배 레버리지 또 있잖아요. 이거를 엄청나게 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3월 1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은요, 지난 주간 지금 2월 21일에서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8,3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217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는 외국 종목 중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중에 1위다. 주식 1위라고 나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테슬라 2배 레버리지잖아요. 2배 레버리지 순매수 규모도 1억 500만 달러, 그러니까 1,542억 원. 이 본주보다 많이 샀습니다.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본주 테슬라를 1,217억 원 샀는데요, 이 2배 레버리지를 1,542억을 샀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죠. 이 기간 순매수 1위는 3배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또 3배 레버리지, 테슬라 3배 레버리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3배 레버리지 이게 아니군요. SOXL을 가장 많이 샀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샀다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 레버리지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지금 삼슬라만 해도 거의 80-90% 이상이 한국 투자자라는데, 이거는 조금 투자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개인이 이렇게 레버리지에 많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는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테슬라가 왜 요즘 주가가 잘 안 가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2개 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종목 중에 테슬라랑, 여러분들 테슬라랑 비아디 있잖아요. 근데 비아디 2개 투자하고 있는데, 비아디 주가가 오히려 이제 최근 1년을 보면은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테슬라, 그리고 유럽에서 판매량을 보면은요,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유럽에서 판매가 줄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판매는 좀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모델 Y 이 베스트셀러가 많이 팔리고 있고, 이제 28일부터 인도가 됐나요? 지금 테슬라 보니까 모델 Y 페이스리프트가 다 이제 인도가 되면서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중국 시장이 워낙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 샤오미에서 내놓은, 샤오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샤오미가 애플이 하지 못한 이 전자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샤오미가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SU7을 만들어내서 팔고 있는데, 그게 작년 3월부터 팔았는데 13만 5천 대가 팔렸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15만 대, 16만 대 판매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파한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샤오미가 이 처음에 나올 때, 샤오미 SU7 이 세단이 처음에 나올 때 라이벌로 둔 게 테슬라 모델 3거든요. 근데 모델 3보다 이제 판매량이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 샤오미가 출시가 되고, 같은 기간 있잖아요. 3월 달에 이후로 출시가 되면서 판매량이랑 그다음에 모델 3랑 판매량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모델 3의 판매량을 샤오미 SU7이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물론 모델 3는 예전부터 많이 중국에서 1위로 팔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샤오미가 이번에는 올해 있잖아요. 올해 YU7이라고 해서 테슬라 모델 Y 라이벌로 SUV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놓으면은 테슬라에 또 많은 또 적자는 이런 경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라이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샤오미 말고도 샤오펑이라고 해서 테슬라를 진짜 따라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샤오펑에서는 뭐 이제 G6라고 해서 SUV가 또 나오면서 이것도 또 모델 Y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비아디에서는 아예 뭐 신의 눈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있잖아요. 자율주행을 내놨잖아요. 자율주행을 아예 라이더로, 그러니까 테슬라가 쓰지 않는 라이더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해서 이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그다음에 이 가격을 안 올리고 전 차종에 이제는 뭐 라이더를 달아서 자율주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웨이도 자율주행해서 계속 협업을 하면서 이제는 체리 자동차, JAC랑 그다음에 또 동펑, 그다음에 뭐 여러 세레스 오토, 여러 자동차들이랑 계속 협업을 하면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도,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도 원래 테슬라가 하려고 하던 거였어요. 근데 이미 이제는 하웨이가 먼저 이렇게 진출을 해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는 딥시크가 또 나오면서, 딥시크가 뭐 비아디랑 협업을 한다, 그다음에 동풍 자동차랑 협업을 해서 자율주행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딥시크가 무서운 게 LLM이라고 해서 언어 기반으로 해서 AI를 또 하고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차에 타서
어디 목적지에 가줘. 그다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음악을 켜줘. 뭐 이런 게 단순 이런 언어 명령 작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더 고차원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일 뭐 내가 롯데 아울렛으로 뭐 와이프 아니면 여자친구를 태우러 가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 롯데 아울렛 거기 중에서 약간 모퉁이에 이 CU 편의점 앞에 이쪽에서 서 있는다고 하거든. 그래서 거기에 제대로 갈 수 있게 조금 거기 교통도 또 복잡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태울 수 있게 좀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해줘. 뭐 이런 어려운 이런 복잡한 이런 이제 명령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미래에 되면은. 근데 그런 복잡한 명령은 이 AI 뭐 챗 GPT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딥시크가 될 수가 있고 이런 AI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서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그다음에 하웨이나 뭐 비아디나 샤오펑이나 샤오미나 이런 OS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AI가 싸게 써줘야 되는데 이 챗 GPT가 그렇게 오픈형으로 풀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딥시크는 오픈형으로 풀리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개발에서 이 중국의 이런 경쟁이 너무 치열해질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가 조금 우려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가 요즘은 정보 효율부 장관으로 그거에 재미가 들려서 테슬라에 좀 관리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들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요즘은 신경을 잘 못 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다 우려고 테슬라는 앞으로도 잘 갈 기업이고 뭐 테슬라 말고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 X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잘 갈 수 있는 요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미래는 앞으로도 좋지만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게 이거를 잘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테슬라 아마 이 저점을 잡으면 들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이런 가격대가 또 오면은 여러분들 변동성의 미학이라고 하잖아요. 변동성이 오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싸게 살 수 있을 때 여러분들 테슬라 한 번씩 매수를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비아디도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비아디도 나중에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올 때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또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저는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면은 그때 여러분들 그때 주가가 진짜 바닥에 있을 때 그때 한 번씩 욕심을 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오늘 뭐 테슬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워낙 많습니다. 요즘 메가팩도 지금 공장이 다시 가동이 돼서 크게 지금 상하이에서 기가 메가팩 이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이제 엄청난 규모의 ESS 테슬라 배터리가 판매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도 앞으로 테슬라의 이런 성장은 무궁무진한데 지금은 주가가 이게 성장을 다 이게 도입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빠져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한 번씩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2배의 레버리지, 테슬라 2배 레버리지나 아니면 삼슬라 3배 레버리지는 제발 여러분들 포트에 넣지 마셔라. 그건 진짜 위험하다. 그거는 진짜 장기 투자로 할 수 없는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려가 돼서 제가 조금 여행 중인데도 이런 영상을 좀 찍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요즘 많이 빠졌다고 조금 우울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여러분 제가 테슬라 관련해서 이거 뷰는 중국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가장 잘 봐줄 수 있는 유튜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가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테슬라 이런 정보 있으면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